반과 몇 월에 출생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게 태어난 날의 일주, 즉 일간과 일지의 기운인데, 오늘은 간목, 우리가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있죠. 그 중에서 목의 기운 중에서 양의 기운인 간목일에 태어난 사람들 사주의 구성과 또 십신육친이라고 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실제로 그 일지에 갖고 있는 기운이 비록 다른 지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간이나 월간이나 그 다음에 뭐 연간 또 시간 또 시주 또 아니면 뭐 연지 이런 데 없다고 하더라도 일간에 태어난 그 밑에 지지의 기운을 놓고서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간과 일주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뭐 공부하시든 안 하시든 사주의 구성에 대해서는 웬만하신 분이 다 알고 계시죠. 태어난 날에 연월 일시를 가지고, 물론 요즘은 태어난 시간을 거의 다 알고 있지만 옛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시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태어난 날의 중심이 된 이 일간, 여기가 일이고 월이고 연이 되겠죠. 이 태어난 날의 일주, 그 중에서도 간목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간목일주는 5개가 있죠. 첫 번째는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갑인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갑진, 갑오, 갑신, 6개죠. 갑신, 갑술. 자, 이렇게 해서 갑자부터 해서 지지가 12개니까 양의 지지가 6개, 음의 지지가 6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태어난 날이 자기가 갑자일이든 갑인일이든 주위에 나머지 6개의 글자가 있는데, 이 나머지 6개의 글자의 비로 여러분께서 만세력을 봤을 때 어떠한 기운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장간 속에 사실 들어있으면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일단 일주기 때문에 일주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장간에는 임수와 갑자는 개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 병, 갑 해서 지장간 이렇게 되고요. 갑진일주는 을, 개, 무 이런 식으로 지장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갑일주에는 병, 기, 정 이렇게 되고, 갑신일주에는 무, 임, 경, 마지막으로 갑술일주에는 신, 정 뭐 이렇게 지장간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만세력을 보시다 보면 태어난 날이 비견이고 나머지 뭐 겁재가 있고 편재, 정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육친이라고 해서 재물운이나 직업운이나 아니면 뭐 남편, 배우자운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쭉 보다 보니까 뭐 편재가 없다. 그런데 이 지장간 속에 편재가 들어있다. 그렇다고 하면 편재가 비록 이 지지나 천간에 없지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이 편재나 정재가 여자인데, 만약에 딱 떠있는 게 투간 투출된 게 없다. 그런데 지장간 속에 있는데 이걸 깊이 있게 이해 못하시면 당신은 여자가 없어서 결혼하기 힘든 무제사주입니다. 아니면 여성 같은 경우는 관이 없어요. 그러면 무관사주이기 때문에 남편덕이 없고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사주만 놓고 봐서는 안 되는 게, 대운과 세운에서 비록 무관 무제사주지만 결혼 시기, 적당한 시기에
재성이나 관성이 온다고 하면 결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여기에도 없고 대운과 세운이 없다 그래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갑자일에서는 이 갑자일의 특징은 이 자수가 인성이고 갑인일의 특징은 이게 인목이 뭐 비견겁제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걸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는 갑인일주 입장에서는 걸록이 되고 비견이 됩니다. 갑진일주 입장에서는 이 진은 재성, 특히 편재가 되죠. 갑오 입장에서는 이 오와는 상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갑신 입장에서는 이 신금은 편관이 되고 갑술 입장에서는 이 진과 함께 역시 편재가 되는데 똑같은 그런 게 있다 그래도 의미가 좀 달라요. 지장간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장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주의 풍미가 달라진다고 할까요? 그리고 지장간 속에서도 각자 이 월지와 연지 또 시지나 일지 속에 서로 암합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고 결국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태어난 날의 일주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물론 이 월지 몇 월에 태어났느냐하고 일지하고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주만 가지고도 커다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은 지장간 속에 편인과 정인이 같이 있고 이 자수가 인성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제 지장간 인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머리가 좀 좋은 편입니다. 이 갑목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갑목이 만약에 있다 어떤 사람이 사주에 그러면 이 갑목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중요한 게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가 있어야 되겠죠. 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 토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되면 하늘의 기운, 따뜻한 기운, 태양의 기운, 화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갑목 입장에서 필요한 건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일단 임수는 대해수, 바닷물, 짠물 이런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갑목 입장에서는 개수의 기운, 자수가 원래 개수하고 같잖아요. 그걸 체형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수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 갑목이 잘하려고 하면 이 지장간 속에 갑인 속에 보면 병화가 필요한데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 갑진 입장에서는 결국 개수와 땅이 같이 있어야 돼. 이게 습토입니다. 그런데 갑술은 신정무 해갖고 화기가 이제 이게 술이 사실 그 삼합의 기운을 봤을 때 우리가 인후술에서 병화의 고장지잖아요. 화기가 다 사라지는 그러한 기운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갑목 입장에서는 개수, 병화, 그리고 진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토를 무토로 볼 수 있는데 무토에 이 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습토로 보는 거고 여기 술토는 무토가 있지만 개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토로 보는 겁니다. 여기는 정화가 들어있고 여기는 개수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진토와 술토는 갑목 입장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는 토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갑자일에 태어났다. 그런데 여기 6개 중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갑자일에 태어났으면 일단 이 사람은 기본 그 배우자 자리인 인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수, 개수 다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갑인일에 태어났는데 무병갑인데 병화가 없어요. 병화가 없다고 하면 인이라는 것은 이 인은 이 갑목 입장에서는 걸록이 되지만 병화 입장에서는 이거는 장생지가 되잖아요. 12운성에서 이런 게 한눈에 다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이 갑인일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인이라는 것은 입춘이 지난 절기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 화의 기운, 병화의 기운이 태동하는 시기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것은 갑오. 이때는 우리가 인묘진 4, 5미일 때 음력으로 5월이잖아요.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력하고 나무가 가장 푸르를 때다. 그래서 갑오일에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상관 있는 데다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나무들이 뽐내는 시기고 무성하게 잎도 막 퍼져가서 정말로 아주 푸른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갑오일에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뽐내고 나타나고 홍염살까지 있어서 거의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은 인성운이 강하기 때문에 연구나 공부, 학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갑인일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운이 굉장히 세고 강하기 때문에 잘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두령격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갑인 같은 경우 동량목이라서 기둥적으로 하늘을 쭉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보수적인 리더십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갑인일은 그런 게 있다. 다만 이 인이지만 만약에 무토나 병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장간 속에 무토와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데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갑목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갑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갑진이 백호대살이긴 하지만 일단 이 편제를 깔고 있고 편제가 이 나무가 갑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하는 이 속에 개수를 갖고 있고 또 개수 밑에 무토 있었고 서로 무게 합이 되면서 화기도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얼고 추운 겨울에 그 추운 얼어있는 동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갑진일주가 사실 굉장히 좀 뻣뻣하고 약간 성격이 을미 백호대살, 갑진 백호대살, 뭐 병술 백호대살 있잖아요. 이 백호대살의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까칠한 건 사실입니다. 갑인일주 같은 경우 굉장히 성격이 확실해요. 그래서 고집도 있고 어떤 면은 굉장히 세지만 또 리더십 이런 게 있고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아서 연구라든지 공부라든지 그런 쪽에 강하고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머금고 사는 굉장히 자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연예인이나 예술인이나 아니면 뭐 음식을 만드는 조리사, 셰프 이런 거 그리고 이 화 같은 경우는 결국 말하고 나타내고 누굴 가르치고 해서 강사라든지 연예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가면 좋아요. 특히 여기도 이 기토가 있는데 기토라는 것은 이 갑목과 합을 이루잖아요. 그럼 갑기 합이 돼서 갑오일주로 태어난 사람은 정도 많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다른 일주에 비해서 가장 그나마 약하다. 자기 주관이나 성격 그리고 남자한테 잘하고 인기가 많 물론 남자도 뭐 인기가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기토가 결국 정제이기 때문에 남녀 공이 인기 있는 사주가 갑오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갑신일주 같은 경우는 편간이잖아요.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 가장 힘들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게 갑신일주입니다. 이 갑신일주 같은 경우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까칠합니다. 그리고 확실해요. 편간이 그래서 갑목을 들이치고 제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이게 임수의 장생지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갑신일주들이 여럿이 있는데 굉장히 또 술들을 잘 마십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셉니다. 술이 좀 대체적으로 세면서 결국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 어떤 면은 답답한 것도 있어요.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부족합니다. 편간의 기운이 누르다 보니까. 그리고 대체로 보면 갑신일주들은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편간이 배우자짜리 일주라 그랬잖아요. 있다 보니까 이혼수가 많아요. 그래서 갑신일주들이 이혼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이 수는 임수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신자진에서 임수의 장생지도 되잖아요. 수기는 계속 뻗치다 보니까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술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결국 나 자신의 간목의 기운, 목을 들이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건강사로 간을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갑술이는 갑진하고 다른 게 똑같은 편재의 기운이지만 이 갑목이 뿌리 내리기에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금의 날카로운 게 결국 밑에서 암압으로 알게 모르게 들이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쉬운데 만약에 여성분이 갑술일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게 정관이잖아요. 그런데 다른데 정관이 없어요. 무관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갑술일에 태어났다고 하면 남편의 기운이 있고 또 직업적으로는 보수적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뭐 공무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갑술은 편제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을에 신유술 했을 때 결국 한로가 돼가지고 겨울 들어가기 전에 입동 전에 수학의 계절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만 재물을 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에 대해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편제다 보니까 내 배우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성은 신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돈을 추구하고 쫓다 보면 의외로 잘 안 돼서 오히려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 뭐 다른 일주들도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물론 수박 걷다 핥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포인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일주가 배우자 자리이긴 하지만 일주의 지장간 속에 무엇을 갖고 있으면 연월, 시에 만약에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게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갑자일 같은 경우는 머리도 좋고 공부나 연구 그런 쪽으로 가고 근데 은근히 고집은 있어요. 그런데 고집은 가장 센 게 갑인일주입니다.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걸록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그런 기운이 있고 갑진일주가 그래도 가장 풍요롭고 나무가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물론 백고대살이 있어서 굉장히 까칠하고 좀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인 사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고 자기가 연예계라든지 어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일을 가면 좋다. 갑신일주 같은 경우는 융통성 이런 거를 조금 길러야 되고 아니면 군인이나 경찰, 권력기관에 있는 게 좋겠다. 갑술일주 같은 경우는 돈복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돈을 추구하고 쫓아가게 되면 오히려 손실 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 그런 것만 기른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수학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